저는 그렇게 해서 한 누적 매출 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뭐 3개월 만에 매출 1,000만 원 낼 수 있다라는 장담을 하진 않았죠. 근데 해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무자본 사업이기도 하다. 네, 셀링 시스템 박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셀러이자 3년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판매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남자 셀링 시스템 대표 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매, 온라인 쇼핑 네. 그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제 판매도 올리고 계시고 또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의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됐는지 이 판매라는 그런 뭐 연구라든지 행위 그 다음에 뭐 강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작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3년 전인 대학교 4학년 때 이거를 시작을 했었는데 제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제가 연구하는 거에도 원래 집착을 좀 했었기 때문에 약간 이걸 시스템화하는 것을 약간 연구 확실하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반복하면은 매출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시스템을 끼워서 가공을 했었고 이 가공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셀러들도 똑같이 할 수가 있을까? 이 초보자분들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계속 지속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약간 그 무료로도 강의를 많이 해보고 이제 모임이나 뭐 세미나도 열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셀링 시스템 자체를 제가 개발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3년 정도 지금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이제 직접 판매도 해보셨을 테니까 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3년 동안 이제 처음 대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도 초기이고 그래서 약간 매출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원래 매출이 바로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지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은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즉 곡선으로.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서 한 누적 매출 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계기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뭐 학비 조달에도 상당히 좀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일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계기로 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거에 좀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노동력을 요구하는 직장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알바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알바들은 네. 그렇죠. 네. 그런 알바들은 뭐 제가 경험해왔던 게 뭐 음식점도 해보고 음식점 매니저도 해보고 음식 만들기도 해보고 뭐 그 외에 사우나나 약간 VIP 룸 같은 거에서 일을 해봤고 이제 카페는 이제 독서 카페 이런 곳에서도 일을 해보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다른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노동력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좀 약간 손을 놔야 되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을 병행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때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생각했던 거죠. 돈이 부족했으니까. 네. 그 돈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하려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학교 외 수입을 벌고 싶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동력이라든지 내 시간을 온전히 거기다 써야 되는데 사실 이 뭐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뭐 주문 들어오면은 뭐 이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 노동력과 시간을 온전히 다 쓰지 않고 사실상 그 들어오는 주문만 잘 처리하면 되니까 이걸 좀 시작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시작은 그렇게 저도 부업처럼 간단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초보자도 한 3개월 만에 뭐 1,000만 원 수익 나는 강의 뭐 이런 것도 이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초보자가 3개월 만에 1,000만 원 낼 수 있는 게 정말 사실인지 만약에 낼 수 있다면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링 시스템이라는 거를 저만의 셀링 시스템을 연구를 해왔었고
이 셀링 시스템을 설명을 하자면 약간 판매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이에요. 그 판매 시스템, 판매하는 방법 이런 이론들을 약간 만든 거죠. 제가 자체적으로 사실은 원래 없는 건데. 원래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렇죠. 방법이라든지. 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풀린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 방식도 정답은 정답지가 이제 수학책 제일 뒤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답지를 보는 거는 내가 그 수학 문제 1번에 대한 정답을 외우는 게 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이걸 어떻게 푸는 건지에 대한 정답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풀이도 있지만 그 풀이 외에 다른 풀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던 거죠. 근데 판매도 저는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원래 연구에 집착을 했던 것처럼 이제 판매도 분명히 무슨 로직이 있을 것이다. 무슨 풀이가 있을 것이다. 정답을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도 좀 더 정답에 가까운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셀링 시스템을 연구했었고 그 셀링 시스템을 직접 이제 강의로 녹여서 진행을 해봤던 거죠. 초보자분들도 무조건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그때는 사실 뭐 3개월 만에 매출 1,000만 원 낼 수 있다라는 장담을 하진 않았죠. 그때는. 근데 해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강의를 딱 듣는 그 시점부터 3개월 안에 네. 매출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네, 물론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수강해서 실제로 그렇게 내신 분도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뭐 무슨 법칙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약간 좀 뭐 세팅하는 그런 거에 대한? 뭐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확히는 네이버에 이제 상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구매자가, 그렇죠. 네. 소비자가 그 어떤 해당 검색어를 사용해서 뭐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어떤 거를 노출시켜줄지에 대한 이해도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로직들을 좀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셀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이제 판매가 된다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물통, 네, 물통이 아니라 물이죠. 물이죠. 저 물 하나 판매하는 것도 사실 이제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제목 테스트를 세팅한다든지 네. 그런 방법에 따라서 노출이 훨씬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거겠네요. 그럼.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방금 예로 들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뭐 일반 구매 대행도 있고 네. 약간 좀 온라인 쇼핑 그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약간 좀 스마트 스토어랑 구매 대행의 차이가 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정확히는 약간 스마트 스토어라는 곳이 있고 네. 뭐 쿠팡이라는 곳이 있고 이런 쇼핑몰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티몬, 위메프,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실버인가 이렇게 조금 주로 많이들 판매 활동을 하는 곳이고 최근에 이제 SFG, 신세계나 아니면은 롯데온, 롯데까지도 끼어들어서 이제 오픈마켓을 만들었어요. 그런 쇼핑몰을 대부분 오픈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이제 판매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일부가 이제 국내에 있는 도매몰에 있는 상품을 그냥 떼다가 제가 판매를 하는 거던가 그런 걸 국내 위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은 그 상품을 내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더 좋은 상품들을 좀 저렴하게 사와서 판매하거나 이런 방법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해외 구매 대행은 이제 한국에 아직 뭐 그렇게 도매몰에 없는 상품들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먼저 제가 상품을 한국 쇼핑몰에 올려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마켓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그때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서 고객한테 배송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좀 뭐 도매몰 이런 데서 이제 상품을 아웃소싱 한 다음에 일단 태그를 걸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그쪽으로 싸주는 거고.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물건을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좀 재고를 가져간 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오히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럼 네. 똑같은 재고보다는 안 지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재고가 없이 약간 통상적으로 약간 무자본 사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해외에서 사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먼저 선투자 된 다음에
나중에 팔아서 비용 뭐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바로바로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주문이 이미 들어온 거에 대한 주문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지는 주문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조금 적고 무자본 사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뭐 그냥 뭐 아마존은 원래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그다음에 쿠팡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티몬도 있고 이메프도 있고 다 오픈마켓을 하네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차라리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 초보자가 시작하기에는 어떤 플랫폼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이해하면 가장 좋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그리고 쿠팡. 쿠팡은 아무래도 이제 로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엄청나게 뚜렷하게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쿠팡 자체에 고객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사용자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판매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집중을 하자면 이 두 가지이지만 사실은 다른 쇼핑몰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노동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어차피 컨트롤 C, 컨트롤 V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하나의 쇼핑몰을 올려놓고 나면은 네. 그 상품을 다른 쇼핑몰로 올리는 거는 이제 뭐 하나의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뿌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좀 약간 노하우가 되고 좀 수월하다 하면은 여러 군데 퍼뜨려서 올리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요, 사실 이 스마트 스토어, 뭐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 이런 키워드들이 최근에 막 대두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님께서는 3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블루오션이었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 뭐 그러니까 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심사위원장님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걸로 시작하셨는데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네. 뭐 빨리 시작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고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뭐 채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사실 지금 좀 레드오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초보자 입장에서 진입할 만하나요? 물론이죠. 네, 레드 오션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똑같이 레드 오션이라고 했었고 지금도 그래요? 레드 오션이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블루 오션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네. 그랬을 수도 있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때가 좀 블루 오션이라고 그렇죠. 생각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지금보다는 그때 좀 더 블루 오션이었던 건 맞을 수 있으나 사실은 언제나 레드 오션이었고 이게 레드 오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보자가 들어가도 3개월 만에 매출 1,000만 원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온라인 쇼핑몰에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긴. 그때보다는 그렇죠. 네. 지금 더 많은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뭐 네이버 쪽이라든지 뭐 쿠팡 쪽에서도 실적 나오는 걸 제가 보면은 그냥 분기 단위로 봐도 그냥 한 20%씩은 꾸준히 아직까지 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신세계나 롯데도 이곳에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오픈 마켓이 많아지니까 사실 셀러 입장에서는 다양한 곳에 입점을 해가지고 나의 좀 판매 영향력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초기 필요한 자금, 아까 뭐 거의 무자본으로 창업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평균적으로 뭐 투자해야 되는 시간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시간은 제가 그때 셀링 시스템을 이제 테스트를 했었을 때는 초보자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거였는데 하루에 3-4시간을 대신 꾸준히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양을 정해놓고 그 양을 무조건 쳐내야 됩니다. 3-4시간씩?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100가지 일을 하기로 오늘 마음을 정했어요. 한 100가지 일하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10가지 일하고 쳐볼게요. 네. 10가지 일을 오늘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일하고 지정을 해놓으면은 너무 뭔가 무한해. 뭔가 새벽 12시가 지나도 네네. 사실 오늘 같잖아요. 그렇죠. 잠이 안 자면 오늘이죠. 네, 잠을 안 잤으면 그건 오늘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정하지 말고 내가 4시간 안에 오늘 상품 100개를 등록하겠다. 이거를 지정해놓고 이게 뭐 하려다 보면 당연히 좀 잘 안 될 수도 있죠. 100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10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4시간 안에 수익 능력을 네. 내가 계속 키워내는 겁니다. 처음에 초보자분들이라는 기준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분들은 더 빠르게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느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초보자분들도 무조건 4시간 안에 100개를 등록해 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10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하고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게 같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렇죠. 하는 게 사실 최선의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3-4시간을 계속해서 그럼 써야 되는 건가요? 어느 순간에 가면 좀 덜 써도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정확히는 덜 써도 된다라는 표현은 나중에는 내가 상품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미 올려져 있는 상품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과정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질 높은 상품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 높은 상품이라고 하면은 이미 상에 노출이 돼 있고 주문도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고객한테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고객이 신뢰성을 갖고 그 상품을 주문하도록까지. 근데 이거는 처음 초보자가 시작하자마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만 들으면은 되게 좀 수월할 것 같긴 한데 혹시 이 구매 대행의 단점이나 주의할 점이 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원래 기본적으로 해외의 상품을 한국으로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오는데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려요. 그렇겠네요. 뭐 조금 길다고 표현하면 2주까지도 솔직히 넉넉하게 잡아서 2주는 잡아서 배송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한국인 성향으로서 솔직히 좀 빨리빨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남기거든요. CS라고 표현을 하죠. 그 문의가 90%는 배송 문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의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는 나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올까 봐 걱정돼 이러거든요. 근데 문의의 대부분은 90%가 이제 배송 문의고 그 배송 문의는 내가 매뉴얼화 해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딱 드려야지라고 정해놓으면은 그 이후에는 그걸로만으로도 그냥 정해진 답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좀 수월하게 처리가 되고 이게 또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거기 때문에 반품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사실은 반품이 이제 고객한테 배송이 되는데 고객이 반품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다시 해외로 보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여올 때는 조금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건 가격이 비싸거든요. 배송 비용 자체가.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반품은 받았으면은 그냥 버린다고 보셔도 적절합니다. 그냥 내가 쓰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남 주거나 그 정도인데 그거는 어차피 일부예요. 이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 리스크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라서 저는 그런 반품이 들어와서 막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냥 빨리 이렇게 무시하고 그 반품 나서 내가 손에 리스크를 진 것만큼 상품 더 많이 등록해가지고 더 많이 판매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뭐 그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뭐 배송 중에 뭔가 이슈가 생겨서 그 부분은 사실 판매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반품 그 비율 같은 거를 잘 따져본 다음에 어차피 전체 매출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미미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그렇죠. 하는 게 대신에 이제 또 해외에서 국내에 없었던 물건을 또 소싱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마진율도 높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걸 안 여쭤봤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국내도 아니고 해외 물건을 소싱해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뭘 팔아야 돼요?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나 팔 건데 잘 팔고 싶어, 좋은 거 팔고 싶어. 근데 뭐가 좋지? 그런 것들을 좀 서칭하는 거라든지 뭐 팁 이런 게 또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좀 대략적인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문의가 들어오는 질문이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이게. 네, 가장 중요하지. 뭘 판매할지, 내가 잘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가져오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약간 환상에 의해서 내가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소싱하는 걸 원하는데 사실은 처음엔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잘 판매되는 상품을 알기 위해서는 상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노출되는 키워드를 알아내는 것이에요. 내가 키워드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판매율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사실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것이지만 온라인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키워드로 이루어진 집합체거든요.
그런 생각해보니까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다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뭔가 거기에서 검색을 할 때 네.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이 아닌 내가 뭔가 원해. 오늘 갑자기 물이 필요해. 네. 그러면은 내가 그냥 물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물 중에서도 최근에 뭐 뉴스에서 뭐 석회수 막 이런 거 나왔다고 하니까 석회수 없는 물 이렇게도 검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고객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객들이 하는 거를 내가 추리하고 맞춰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스스로 깨닫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고 이런 거에 도움다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네이버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국내 포털 1위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검색하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다 정보로 수집이 되고 있어요. 이제 고객들이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검색하는 것들, 뭐 네. 석회수 없는 물 이렇게 검색하는 것들이 전부 다 수집이 되고 있어요. 네이버에선. 그리고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고 그렇죠. 그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기 위해서 데이터 랩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데이터 랩에서 쇼핑 인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쇼핑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공하기 위한 그런 뭐 정보라고 볼 수 있죠. 그 네이버 쇼핑 인사이트랑 그리고 광고 키워드 도구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통계적으로 수치로 약간 고객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검색하는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기본적이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키워드를 처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사실 한 3년에 걸쳐서 많이 연구를 하신 다음에 그 노하우를 그렇죠. 잘 정리를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질문이 없긴 한데 그렇다면 그 사이다 경제에서 이제 강의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잘 팔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키워드를 또 이렇게 잘 뽑는 네. 그런 방법까지도 잘 전수를 해주시는 거겠네요. 물론입니다. 또 여기서 궁금해진 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경험담 관점에서 뭔가 처음에 막 뛰어들었을 때, 네. 뭐 스마트스토어라든지 구매대행 뛰어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좀 초보자 입장에서는 꼭 알았으면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좀 초보자들이 이쪽 그 스마트스토어나 이런 데 뛰어들었을 때 자주 할 만한 실수? 알았으면 시간을 훨씬 더 좀 단축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노하우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노하우. 네. 우리가 혹시 수능 보셨나요? 저도 수능 세대긴 해요. 네. 다행입니다. 뭐 예시를 네. 제가 수능 세대다 보니까 수능으로 좀 드리자면은 네. 이 기본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꼭 수능 끝나고 나면은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그렇죠. 네네. 그 기본기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만 공부를 해도 뭐 그것만 공부해서 이제 100점 맞은 사람은 사실 조금 뛰어난 거일 수도 있겠죠. 특출난 사람일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그것들만 공부해도 일정 이제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정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쇼핑몰이라는 시장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도 이 쇼핑몰의 기본 정선만 배우고 그것만 무한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일정 수준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위 막 0.1%는 안 될지언정 네. 어느 정도만 기본기만 해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수준의 구체적인 수치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월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네. 월 1,000만 원에 사실 조금 뭐 메리트를 주고 있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은 직장이라는 곳에 좀 몸을 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이라는 곳에서 원래 돈을 버는 게 지금은 월급이 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요즘 잘 안 봤는데 200에서 300 사이는 되잖아요. 초봉으로. 네. 그러면은 그 200에서 300 정도를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 몸담아서 벌 수 있는 거랑 내가 내 사업을 이끌어가지고 2, 300 정도를 벌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월 매출 1,000만 원이라고 표현한 거는 제가 중국 구매 대행으로 통상 30% 정도 마진을 봐요. 그리고 교육할 때도 30% 마진을 보도록 이제 교육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300 정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금 제하고 하면 뭐 250 정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일단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자기 연봉이 더블이 되는 거니까 사실 더블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연봉이 올라가면 세금 더 많이 떼니까 그렇죠. 거의 한 연봉으로 치면은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네. 그 국내 일반 구매 대행이랑 네. 해외 구매 대행이랑 분명히 좀 다른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딱 봤을 때 난이도 측면에서 본다면 해외 구매 대행이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구매 대행은 이런 것들이 포인트다. 국내 뭐 구매 대행과 좀 비교를 해서 그런 것들도 뭐가 있을까요? 조금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네.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국내에 있는 제품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짓수를 따졌을 때 너무나 적습니다. 아 그렇게 막 쿠팡이나 네이버 이렇게 많은데도 이게 적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되게 적은 거예요. 왜냐면은 고객이 원하는 것들은 훨씬 더 다양할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해외에서 가져와가지고 뭐 대량으로 사왔겠죠. 대량으로 사와서 창고를 빌려놓고 창고에 보관을 하면서 배송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이게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배송 비용,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통관할 때 비용이 드는 이제 관세, 부가세, 네. 그리고 창고를 이용하는 창고 비용,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추가로 내가 판매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리스크 비용까지 다 추가가 됩니다. 아. 그래서 애초에 한국에 많은 종류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가 판매가 될 거라는 약간 확답이 있는 상품들만 한국에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외에서 막 가져왔는데 판매가 안 돼버리면은 아.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가짓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생태계입니다. 플러스 또 한국에서 배송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면 제조업자가 될 수 있겠죠. 네.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설비를 투자해가지고 설비 만들어 놓고 공장 부지 빌려 놓고 거기에 또 추가로 뭐 규모가 커지면 인건비도 들겠죠. 맞아요. 그런 비용까지 딱딱딱 생겨버리면은 애초에 비용 자체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가짓수도 적은데 이제 가격도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외에서 가져오게 되는 우리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그거는 세금도 이제 제해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통관할 때 관세, 부가세가 되는데 그 관세, 부가세를 내지 않고 고객한테 전달이 가능해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약간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는 거잖아요. 네. 주로 이제 어느 나라 뭐 되게 다양한가요? 다양하게 사실 가용은 가능한데 저는 지금은 중국 구매 대행에 많이 메리트를 두고 있고 그 외에는 약간 다른 것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일단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백화점이나 다이소에 가봐도 대부분은 딱 뒤져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 메이드 인 네. 차이나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해외에서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해외에서 가져온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져올 때 대량으로 떼오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도 있고 세금도 내고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지만 우리는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아마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아마존에 있는 제품들마저도 네. 거의 다 약간 과반수가 중국 중국 제품. 상품이다. 네. 그런 점을 잃어봐서 내가 그러면은 기왕 할 거면은 중국이라는 뿌리를 두고 약간 중국 구매 대행을 먼저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스타트였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마진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상품도 정말 다양하죠,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중국은 일단 인구가 크니까. 그거 없는 게 없어요, 사실. 네. 확실히 강의를 듣거나 하면은 그 중국에서 이제 어느 사이트에서 뭐 어떻게 떼우는지, 네. 뭐 떼울 때만 약간 주의할 점이라든지 그런 거 당연히 다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1억을 우선 아껴서 모으자 이런 좀 흐름이 강하긴 해요. 대표님이라면은 이런 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약간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우선은 월급 외에 수익을 버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월급 200인 사람이랑 월급 200 플러스 뭐 200 정도 월급 외 수익으로 사업을 하든 뭐 다른 걸 해가지고 번다라고 치면은 이게 단순히 2배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생활비라는 걸 쓰잖아요. 맞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1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나가는데 200을 월급으로 200을 받는 분들은 이제 100만 원을 제하면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 남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 플러스 200을 버시는 분들, 400을 버시는 분들은 생활비 100만 원을 똑같이 쓴다라고 하면은 300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계산은 분명히 2배였는데 네. 사실은 3배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월급의 수익을 버는 활동을 이제 해보려는 분들한테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무자본 창업에 좀 가깝거든요. 사실 온라인으로 뭔가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이게 내가 모아둔 저축된 돈이 있던가. 근데 저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야기 자체가 저축을 하기 위해서인데 저축한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한다고,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할 때 또 대출을 낄 수도 있죠. 근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없어도 되고 대출도 끼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 마음 먹으면은 그때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네. 대신 사실 또 해외 구매 대행이 사실은 이게 판매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여온 상품도 많고 해외로 아예 뿌려놓은 상품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중국인 거고. 그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해두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런 한국으로 가져오는 상품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마존으로 수출하는 셀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목표가 1억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까지 해외 수출까지 할 정도가 되면은 목표 10억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랑 이제 함께 할 분들을 사실 찾고 있는 거고, 이 강의 활동을 이용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혼자 셀링을 하는 게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랑 저랑 같이 달리는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좀 더 같이 또 동요가 돼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려는 강의는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셀링 시스템에 대한 기초 방법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그 방법을 옳은 방법으로 이제 이 방법이 저는 지금까지 일단 연구를 해왔으니까 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테스트도 진행해봤으니까 실제로 3개월 동안 매출 1,000만 원 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옳은 방법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양을 내가 할 일의 양을 정해놔야 된다고 했죠. 할 일을 정해놓고 그리고 꾸준히 하면은 누구나 월 매출 1,000만 원 낼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이번에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분들이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고 제가 이거를 진행할 때는 한 달 동안 정말 실시간 강의로 매일같이 1시간씩 할 거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라이브? 네, 온라인 라이브로 매일같이 실시간 강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과제를 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론이 제가 말씀드렸던 셀링 시스템의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계속 하면은 무조건 매출이 나올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저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귀찮아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불확신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정말 되겠어. 네. 잘하는 사람만 잘 되는 거지. 잘하는 사람만 되겠지.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니까 뭐 강사분은 이미 잘 알잖아요. 강사분이니까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진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미 초보자분들도 다 테스트 했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시간 강의랑 온라인 과제들을 90% 이상 수행을 해내면은 그냥 제가 전부 다 환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강의 비용을. 이거는 남는 게 없어. 그렇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선 사업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 강의 노동력은 어떻게 네. 보면 저도 뭔가 보상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강의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수강생분들한테 내가 믿음을 받는 거랑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성공해낸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또 저의 증거가 되잖아요. 증인들이 되고. 그렇죠. 네네. 그거면 저는 충분해요. 어. 제 강의에 대해서 네.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대신은 이제 몇 달 해보지도 않고 네. 그냥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오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고 네. 이미 그렇게 수백 번 강의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넘어져도 계속해라.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제 강의는 일단 정말 진실성을 담고 있고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몇 달 정도 미친 듯이 하면은 네.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자립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일단은 3개월 정도 하면은 아까 전에 그 이야기는 드렸지만 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미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일단 평균 3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처음 사람들 이제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 처음 사람들 이제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랑 함께 하면은 나중에 밥 먹을 때도 저건 얼마지? 저건 어떻게 팔지? 나도 팔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된다고. 그 정도 반열이 올라야지. 네. 그 정도 다 돼요. 저랑 함께 하면 됩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만 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사실은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여태까지 소비자로 살아왔어요. 그러네요. 근데 갑자기 판매자가 돼야 돼.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러고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판매자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미친 듯이 내가 판매 활동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과제를 내드릴 거고 그렇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박민수 대표님 모셔서 사실 레드오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긴 한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기회는 있고 이번 기회에 정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자산시장 너무 안 좋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았고 부동산은 또 올해부터 안 좋고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살아남은 게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정말 뭐 투자 이런 거보다도 내가 어떻게든 현금을 채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무자본으로 또 누구나 또 열심히 하면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는 게 이 구매 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시행착오 혼자서 너무 많이 겪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기회에 제대로 된 분한테 배우셔가지고 꼭 월 1,000만 원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